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과서 능률 민병천 3과의 Language in Use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문제는 Choose the word in the box. 이 박스에 있는 단어를 선택하세요. That has the closest meaning. closest는 가장 비슷한이죠.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박스 안에 단어를 선택해 주세요. To the underlined word. 밑줄 친 단어와 제일 비슷한 박스 안에 단어를 선택하라 라는 의미예요. 자, 박스에 있는 단어를 살펴보면 replace는 대신하다. exercise는 운동하다 아니면 연습하다 이런 의미고요. improve는 증진하다. include는 포함하다. save는 저장하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1번을 보면 I try to work out at the gym 3 times a week to stay fit. 나는 try to 노력한다. 여기서 힌트는 gym이죠. at the gym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체육관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 헬스장 생각하면 되죠. 헬스장에서 운동하다의 의미겠죠. 일주일에 3번 정도 운동을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따라 붙어 있는 거고요. 그럼 이때 workout은 exercise의 의미겠죠. 운동하다. 2번은 the news report should contain. 뉴스의 보도는 포함해야 합니다 라는 의미죠. all the relevant fact. 모든 의미 있는 사실 아니면 관련 있는 이런 뜻도 있죠. 모든 관련 있는 사실을 포함해야 합니다. contain은 포함하다의 의미니까 include의 의미랑 똑같겠죠. 3번은 many countries use traditional method. 많은 나라들은 사용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한대요. to store food,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 여기 save의 의미랑 똑같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B번 내용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요 부분 fill in the blank. 블랭크를 채워봅시다. 이게 블랭크죠? with the expression above. 위에 있는 표현으로 위에 여기 굵은 글씨로 써 있는 표현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change their forms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형태를 바꾸세요 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 위에 있는 수거의 뜻을 알아야겠죠. breakdown이라고 제일 먼저 나왔는데 얘는 음식을 부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밑에 suffer from은 고통받다 이런 의미고요. use of은 다 써버리다 이런 의미예요. 이 문장도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은 소화체계죠. 소화체계는 부수입니다. food, 음식을 into 뭘로 부수냐면 various nutrient, 다양한 영양분으로 부수입니다. 이런 의미고요. Some people suffer from, 몇몇 사람들은 고통받습니다. excessive stress, 과도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데요. before job interviews, 직업 인터뷰를 하기 전에. 세 번째 거는 they use up all the paper. 그들은 모든 종이를 다 써버렸대요. 과거니까 used라고 썼죠. in the printer. 프린터에 있는 종이를 다 써버리고 그리고 had to reload it. 자, have to의 과거인 had to가 나왔죠. 뭐뭐 해야만 했다라는 의미고 reload는 장전하다. 다시 실어 놓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을 다시 넣어야 했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서 it은 종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Be careful. 조심하세요. Not to blank. 이 blank 하지 않도록. All your savings. 모든 당신의 saving은 저금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당신의 저금을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까요? 저금이니까 다 써버리지 않도록 이라는 의미겠죠. On unnecessary purchases. 불필요한 구매에 당신의 저금을 다 써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런데 위에는 used up 과거로 나왔지만 얘는 to 부정사니까 to 다음에 원형을 써야겠죠? 그래서 use up
이렇게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2번은 taking this pill. 이 알약을 복용하는 것은 will help.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블랭크에 도움을 준대요.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을 뭐 하는 거겠어요? 먹은 것이니까 먹은 걸 부숴야겠죠. 그래서 break down 이라고 help 뒤에는 원래 to 부정사를 쓰는데 to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to 다음에 원형이니까 break 이라는 원형을 써야겠죠. 자, 3번은 if you blank a lack of sleep. 만약에 당신이 잠의 부족이 이렇다면 you can have a problem. 당신은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with concentrating. 집중력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런 의미죠. 잠의 부족으로 고통받는다면의 의미니까 suffer from을 써줘야겠죠. suffer from은 고통받다라고 해서 꼭 수동태를 쓸 것 같지만 suffer 자체가 자동사예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suffer from 그대로 써줘야 돼요. 다음 C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C의 문제는 choose the appropriate word.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세요. to complete the sentence.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두 개 중에 하나 적절한 거 선택하란 얘기죠. 그러려면 이 위의 뜻을 한번 짚어봐야겠죠. 자, cause는 뭐뭐를 일으키다 라는 의미죠. 발생시키다, 일으키다. 그러니까 뒤에 an issue 하면 문제를 일으키다. 그리고 밑에 a change 하면 변화를 일으키다. accident 하면 사고를 일으키다. 사고를 냈다는 의미죠. 옆에 lack은 부족하다의 뜻이에요. 부족하다 옆에 에너지가 나오면 에너지가 부족하다. confidence 하면 자신감이 부족하다. resources 하면 자원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겠죠. 여기 cause나 lack이나 둘 다 바로 뒤에 명사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을 보면 ignoring traffic signals. 교통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can cause,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통 신호를 무시했으니까 당연히 사고를 일으키겠죠. 2번은 after a long day at work. 직장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에 I lack, 저는 부족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길게 일을 했으니까 에너지가 부족하겠죠. To do anything else, 다른 뭔가를 할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런 의미예요. 밑에 거는 some student, 몇몇의 학생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lack은 부족하다죠. 자원이 부족하겠어요? 아니죠. 자신감이 부족하겠죠. When it comes to public speaking. 여기서 when it comes to는 수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뭐뭐 할 때 아니면 뭐뭐에 관하여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public speaking은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거죠. 발표하는 거, 대중들 앞에서. 이런 대중의 발표를 할 때 자신감이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이제 D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D부터는 문법 문제죠. 자, D 문법의 특징은 여기 동사에 recommend가 있죠. suggest가 있잖아요.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안이나 주장이나 요청, 명령 여기에 해당되는 동사들이 앞에 있으면 대절이 있고 대절 다음엔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죠. 주어를 쓰고 should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런 구조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제안 같은 경우는 단어가 이걸 조금 몇 개 암기해 두시면 되죠. 제안하다는 suggest, 주장하다는 insist. 좀 더 있긴 한데 이게 교과서에 나올 만한 단어만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청은 ask, demand. demand 요구하다죠. 명령은 order.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얘네들이 문장 앞에 있으면 뒤에 should 원형 이렇게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should가 생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원형이 튀어나와도 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가 쉰데 뒤에 고가 있어요. 그러면 쉬면 원래 goes를 써야 되지만 go라고 나와도 맞는다는 거죠. 앞에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학교 시험이 살짝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 should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앞에 얘네들이 뭐뭐 해야 한다. 이 뒤에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should를 쓰는 거예요. 자, suggest를 쓰면 이 주어가 뭐뭐 해야 된다라고 제안한다. 주어가 뭐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다. 뭐뭐 해야 된다라고 명령했다. 이런 의미를 가질 때 should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 예시 문장을 한번 보세요. 그녀는 주장했다. 그녀가 그 남자를 어제 봤다고 주장했다잖아요. 여기서는 어제 봐야 한다의 의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should를 쓰면 안 되고 그냥 자기 시제 맞게 yesterday니까 과거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자, 그림 속에 나오는 문장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Doctors recommend. 의사들은 권유합니다. That people eat food. 사람들이 음식을 먹어야 한대요. Containing carbohydrate.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음식인 거죠. 뭐뭐 하고 있는 음식. 여기서는 사람들이 먹어야 한다의 의미니까 should가 있는 거고 should를 생략해서 원형인 it이 나온 거겠죠. 오른쪽 거는 I suggested. 나는 제안했다. He check. 그가 확인해야 된다고. If he packed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을 포장했는지 아니면 뭐 짐을 다 쌌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제안했다죠. 여기서는 해야 한다의 의미가 얘도 있죠. 그래서 should를 쓰는 게 맞죠. should가 생략돼서 체크가 맞습니다. 얼핏 보면 he 다음에 checks s 안 붙었고 과거면 ed 붙어야 되고 ed가 붙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여기서는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원형을 쓰는 게 맞아요. check은 중요하겠죠 여기서. 자,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문제. I insisted. 나는 주장했습니다. That Dave attends the next school council meeting. 다음 학교 회의겠죠? 학교 회의에 참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죠. 참석해야 된다니까 여기 should가 생략됐고 원형이니까 attend로 바꿔야겠죠? 2번은 엄마는 recommended, 추천하셨다, 권하셨다. 뭘 권하셨냐면 내가 use of cup, 재활용 가능한 컵을 사용해야 된다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컵인 거죠. 이 컵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도 should 생략됐고 use로 바꿔야겠죠. 3번은 the new law, 새로운 법이 requires, 요구합니다. The emergency exit, 비상구죠. 비상구는 체크가 되어져야 한다고 라는 의미잖아요. 점검되어져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도 원래는 should를 써야 되고 조동사 뒤에 원형 써야 되니까 be라고 바꿔야겠죠. 그래서 R을 B로 바꿔야지 맞습니다. Without prior notice. 이전에 통보 없이, 사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고 점검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교과서에서는 예외가 없이 아까 주장, 제안 이런 거 나오면 그냥 should 원형을 쓰는 형태로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작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 자, 브리아나는 이라는 주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동사가 될 수 있는 거는 suggest죠. 그러면 suggested 쓰고 그 다음에 that을 쓰라고 했죠. that 쓰고 그 다음에 주어, should, 원형 이런 식으로 동사의 형태로 쓰면 돼요. 그 주어는 여기서 주어가 될 만한 거는 I밖에 없죠. 그래서 I를 쓰고 그리고 should는 없으니까 생략이 된 형태이고 동사인 open을 써주고 남아있는 게 my own Korean restaurant 요게 남아있죠. 그대로 쓰면 되겠죠. 내 자신의 한국 식당을 열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두 번째 거는 my mother, 엄마는 그 다음에 동사를 찾으면 insist가 있죠.
insisted, 주장했다 하고 that을 쓰고 주어 동사를 쓰면 되겠죠. that 쓰고 주어는 나니까 I 쓰고 should 생략되고 lower 이라고 쓰고 the volume of the music 이렇게 음악의 그 소리를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뜻이에요. 3번은 the step, 그 직원은 동사가 될 만한 것은 recommended죠. recommended, 권했다, 추천했다. that 쓰고 주어가 될 만한 거는 better이죠. the batteries. 그 다음에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be라는 원형 그대로 쓰는 거죠. fully charged. charge는 그거죠. 그 충전하다. 완전히 충전되어져야 한다라고 권유했다. before use, 사용하기 전에 이런 의미고요. 3번은 이 마을은 그 다음 동사는 required, 요구했다. 동사고 that 쓰고 주어는 the old library building 하고 동사는 should 생략되고 be preserved 이렇게 써줘야겠죠. 해석은 이 마을은 요구했다. 오래된 도서관 건물이 보존되어져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갑시다. 포인트 2로 넘기세요. 이거는 간접 의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가 문장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경우 그럴 때 의, 주, 동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게 간접 의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거든요. 이 밑에 거를 한번 보세요. 여기 how long이라는 의문사가 이 앞에 explain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잖아요. 뭐뭐를 설명하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들어갔으니까 의, 주, 동으로 써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의문사가 이렇게 형용사와 함께하면 이게 의문사 한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요. 이 형용사까지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we should wait, 이게 주어 동사, 의주 동의 형태인 거죠. 뭐 how old, how far 이런 형태일 때 같이 앞으로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여기 앞에 about이 있죠. 전치사잖아요. 전치사 뒤에는 우리가 명사를 쓰잖아요. 명사 중에서도 목적어의 형태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 하면 for me 이런 식으로 목적격으로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 뒤에 의문사가 들어가도 목적어다라고 생각하고 간접 의문문으로 의주동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What caused the accident? 무엇이 사고를 일으켰는가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의주동을 써야 되는데 what이 의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주어가 이 자체가 무엇, 이 은는이가가 여기 붙잖아요. what 자체가 주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의문사랑 주어 역할을 같이 하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 의주 동이니까 바로 뒤에 동사 튀어나오면 돼요. 그래서 무엇이 사고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런 의미고요. 자, 뒤에 거는 이 know라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쓰인 거죠. 뭐뭐를 알다 이렇게. 그래서 의주 동이 된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은 The reporters asked the scientist. 리포터들은 물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모모에게 이 뒤에 무엇을 물었다. 얘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니까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가 들어간 형태죠. 그래서 이 네모칸이 의문사고 프로젝트가 주어, should be가 동사 이런 구조 간접 의문으로 쓰인 거죠. 얘는 그냥 해석을 해보면 그 프로젝트가 언제 완성이 되어질지라는 의미니까 when이 맞겠죠. 두 번째 거는 Amy는 wondered, 궁금해했다. 주어 동사고 the flight, 뭐뭐를 이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 비행이 딜레이드에 비동사가 들어갔으니까 지연되다죠.
언제 언제가 아니구나. where, 어디에 지연되어 있는지, why는 왜 지연되었는지 라는 의미니까 왜 지연되었는지 이게 좀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3번은 클럽 멤버들은 discuss, 토론했습니다.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간접 의문문이죠. 여기서는 다음 캡틴이, 다음 그 주장이 누가 될지를 의 의미가 더 적절하겠죠. 그래서 who가 맞습니다. who 자체가 누가라는 주어가 되니까 얘는 의문사 역할이면서 주어 역할까지 해서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 거죠. 자, 밑에 문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간접 의문문 바꾸는 거 연습할 거예요. 일단 앞에 Tom wanted to know 앞부분은 그대로 써주고 뒤에 의주동으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which team 이게 의문사이겠고 어느 팀이 챔피언십에서 이겼는지 라는 의미죠. 이 자체가 어느 팀이 라고 하는 주어의 역할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의 역할까지 같이 하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부터 뒤에 끝까지 쭉 써주면 돼요. 그리고 문장 맨 앞이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일반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긍정문. 그래서 마침표 찍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조를 보면 Please tell me, 저에게 말해주세요. 뭐뭐를 이라는 이제 직접 목적어 자리죠. 여기서 how가 의문사니까 how 쓰고 의 주동 써야 되죠. 주어는 나죠. I 쓰고 동사인 can remove 뒤에는 그대로 써주시고 그리고 얘도 의문사로 시작되거나 뭐 동사주어로 시작되는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명령문인 거죠. 그래서 마침표 찍히는 거죠. 3번은 I'm not sure 하고 밑에 의주동 써야 되는데 의문사가 이 동사 앞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how much 이게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어는 이 티켓이 얘가 주어니까 그대로 쓰는데 여기 수식 어구까지 그냥 다 같이 써준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For the exhibition 여기까지가 주어고 그리고 동사인 is가 맨 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침표 찍혀야 되고요. 마지막은 Would you tell me 쓰고 의주동 써야 되는데 의문사는 where 쓰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you니까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얘는 겁나게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동사가 두지만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do, does, did 일명 두더지라고 하죠. do, does, did는 간접 의문문 만들 때 사라져요. 얘는 없어지고 뒤에 동사의 적절한 형태로 쓰면 돼요. 여기서 do가 없어지니까 go를 동사로 써주고 for summer vacation까지 써주면 돼요. 그리고 앞에 would you라는 의문문으로 시작했으니까 얘도 물음표가 찍혀야 맞습니다. 이게 마침표인지 물음표인지 이것도 눈여겨 봐주세요. 그리고 살짝 어렵게 나오면 여기가 do가 아니라 does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where does he go 이런 형태였다. 그러면 얘는 간접 의문문으로 바뀌면 where he 이 앞에 있는 does의 s가 뒤로 붙는다고 생각하고 goes 이런 식으로 뒤에 s 꼭 붙여야 돼요. 이렇게 3인칭 단수일 때 s 붙는 형태의 요게 굉장히 간접 의문문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가 did he go 라는 과거형이었다. 그러면 did가 없어지면서 go가 과거형인 went로 변하는 거예요.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과거형이면 일반 동사 과거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do, does, did는 없어진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3과의 랭귀지 포커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 잘 보세요.